그 일은 한밤중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던 중에 본 이상한 광고에서 시작됐다. 단돈 49.95달러로 누구에게든 복수를. 확실한 효과 보장. 세금 별도 포함. 광고 위에는 이상한 이미지가 있었다. 낡고 흐릿한 해상도의 사진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한 조각을 잘라내려다 포기한 것 같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제대로 아이싱도 안 된 케이크가 어두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촛불도 장식도 없었다. 그저 가운데에 작은 칼 한 자루만 꽂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문구. 일주일 플랜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난 웃었다. 그리고 클릭했다. 계약 세부 사항을 대충 훑어봤다.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물. 일주일 동안 다양한 장난이 가해질 것. 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이클이 최초 발신자로 돌아갑니다. 수신인은 발신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면한 적이 있거나 직접적인 온라인 대화가 있었거나 혹은 상대방의 글을 읽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어색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을 적는 칸이 나왔을 때 난 잠시 망설였다. 이건 너무 유치한 짓 같았다. 하지만 메건?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아이. 아니, 절친인 척했던 아이. 수년 동안 나를 깎아내리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농담을 빙자해 내게 날카로운 비난을 날렸고, 내가 무언가 말할 때마다 눈동자를 굴렸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넌 안 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일부러 날 멀리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름을 적는 순간 어딘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난 제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확인 메일이 온다거나 새로운 팝업 창이 열리는 일 따위는 없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컴퓨터를 닫았고 돈만 날렸네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메건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삐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하길 누군가 날 밀었어.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난 피식 웃었다. 메건은 원래 과장 떠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난 불안한 기운을 지울 수 없었다. 이거 설마 내가 한 건가?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그렇겠지? 이틀째 메건이 바이크를 몰다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녀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비사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심하게 겁에 질려 있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그 광고에서 말한 그대로였다. 사흘째. 강의 도중 그녀가 무심코 소매를 걷었다. 그 순간 난 온몸이 얼어붙었다. 온 팔을 덮고 있는 깊고 거친 긁힌 자국들. 마치 밤새 무언가가 그녀를 핥힌 것 같았다. 메건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요즘 뭔가 이상해. 뭔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작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메건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넷째 날, 메건의 기숙사 문이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벽에 커다랗게 휘갈겨진 글씨를 보았다. 거짓말쟁이, 도둑. 메건의 룸메이트는 말했다. 메건은 밤새 침대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럼 도대체 누가? 다섯째 날, 수업 도중 메건이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의 입속에서 나온 건 사람의 치아였다. 그녀의 이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낯선 치아들. 마치 수십 명의 입에서 강제로 뽑혀나온 것처럼.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나도 따라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날 밤 난 책상 앞에 앉아 손을 떨며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여섯째 날, 매건은 강의실에 나오지 않았다. 공용 휴게실에서 발견된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덜덜 떨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새치가 조금 자라 있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일곱째 날, 그녀는 샤워실에서 발견됐다. 끓는 물이 쏟아지는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입을 벌린 상태로 얼어붙은 얼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샤워실 물이 그렇게까지 뜨거울 수 있는지. 난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건 전부 내 잘못이었다.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거기엔 여전히 49.95달러가 청구 대기 중이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결제 진행 중. 다음 대상자를 지정하세요. 난 패닉 상태로 클릭했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다음 대상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이클이 최초 발신자로 되돌아갑니다. 숨이 막혔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날 이 사이트는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난 공포에 질려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도저히 죽을 순 없었다. 그래서 올리비아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사이클은 다시 시작되었다. 난 다시 한번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적을 이름이 남지 않았을 때 난 깨달았다. 다음 희생자는 바로 나라는 걸.